부활절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 증시 간밤에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다시 한번 지수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지수의 하락에 힘을 보탰던 건 그동안 시장을 위축시켰던 관세 이슈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이슈였는데요.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2%대 낙폭을 나란히 보이면서 다시 한번 지수 하방에 좀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 너무 늦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의 말을 거침없이 이어갔습니다. 간밤 시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그렇다면 주요 헤드라인으로 먼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도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조금 더 강경한 목소리를 전해왔는데요. 만약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협력해서 중국에 어떠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상응 조치를 하냐에 따라서 시장 안에서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 시장은 관세 이슈로 크게 하락을 보였던 건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과 관련된 발언과 여러 가지 변동성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주요 유통업체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이어간다라고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3분의 1 정도가 중국과 멕시코에서 제품을 수입해오고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세와 관련돼서 여러 기업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해당 기업들의 CEO를 직접 백악관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데 조율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과 관련된 발언이 간밤 뉴욕 증시의 낙폭을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파월 의장에 대한 이 의지 부족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때문에 간밤에는 다시 한번 달러가 약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장기채가 올라가는 등 시장 안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 이사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굴스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연준의 독립성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월가 같은 경우는 S&P 500 이익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기업들의 전망 이익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전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한 부분은 저희 머스노 5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과 관련된 한 줄 픽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앞두고 계속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간밤 웨드부시에서도 코드 레드 경고장을 날리면서 일단 1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을 크게 키워가긴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지 추후 머스노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간밤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현재 화웨이가 중국에서 AI 칩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저가형 칩이 통제를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간밤 젠슨항 CEO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을 방문해서 여러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반전의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을지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도 잘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밤 M7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한 가운데 애플도 1%대 낙폭을 보였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제조 의존도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수익성 약화와 관련된 부담감이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투자 의견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 주가의 상승을 보였던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스트래티지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간밤의 주가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과 함께 스트래티지사 간밤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의 좀 주요 이슈들 조금 더 딥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다시 한번 2%대 또 아쉬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간밤 주식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 압박과 관세 협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이 세일 USA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가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을 시켰고 여기에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부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 이 반도체 업종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장중에는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해 자금 이탈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장마감 무렵에는 이 낮아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일부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 낙폭은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특히 S&P 500의 PER이 10년 평균 수준에 근접하며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시장은 이 트럼프의 정책 개입 가능성과 연준 신뢰 훼손 협상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모습이며 오늘 밤 발표될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또 한 번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셀 USA 현상이 미국에 이어지고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까지 겹쳐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은 일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나 업황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네. 3대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 이탈이 가속화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 약세와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중 관세 협상은 겉으로는 잘 되고 있다는 트럼프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 멕시코 등 주요국이 합의 진전이 없다고 밝혀서 협상 난항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 엔비디아는 칩 공급 지연 이슈와 중국 경쟁 심화 우려로 4.5% 하락을 했고요. 이 테슬라는 신제품 연기와 CEO 리스크에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이 빅테크와 반도체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집중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과 인도 종목군은 견조했습니다. 알리바바, 핀도더, 인포시스 등은 글로벌 자금 유입과 정치 리스크 해소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채권 시장인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금리는 하락하고 장기 금리는 상승,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발 정책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을 떠나 대체 시장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확인된 하루였습니다. 내일장에서는 관세 협상 관련 코멘트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시장 흐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은 어디로 갈지도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의 유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국내 증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 공격, 미중 갈등 확산으로 급락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고요. 특히 연준의 독립성 훼손, 관세 협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셀 USA는 국내 시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한미 관계 협상과 주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며 큰 폭의 방향성보다는 이 종목별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반도체 수출 기대감에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대선 공약 관련 정치 테마주나 세종시 원전 콘텐츠 등 정책 수혜 업종 중심의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기, 가스, 음식료, 통신 등 이 방어적인 업종 중심으로 수급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 전략으로는 실적 시즌에 맞추어서 목석 가리기를 강화하되
정책, 실적, 수급 이 3박자를 갖춘 이 종목군 중심으로 선별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시장은 당분간 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 종목 장세 전개가 유력하며 관세 협상과 테슬라 실적 발표 등 중반 이후 이벤트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낙폭 과대 우량주 정책 기대주, 실적 개선주 중심의 분할 접근이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접근해볼 업종과 함께 전반적인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곽여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지수단에서 2%대 낙폭을 3대 지수가 모두 보였던 만큼 간밤 히트맵도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주요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M7 종목들과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 전반이 하락하며 약세 마감했습니다. FOMC를 앞둔 긴축 경계감과 트럼프의 무역 정책 우려가 겹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됐는데요. S&P 500 대다수 종목이 하락 마감하며 전 섹터적으로 짙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섹터가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출 제한과 고관세 이슈가 불거지며 핵심 종목들이 줄줄이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는 4.62% 하락하며 기술 섹터 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정부가 AI 칩 수출을 제한하면서 대중국 매출 둔화 우려가 반영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각각 2에서 2.5%가량 하락했는데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성장 기대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브로드컴 역시 중국 수출 관련 불확실성으로 4% 가까이 밀렸습니다. 다음 금융 섹터 보시면 미국 국채금리와 긴축 리스크에 따라 부정적인 흐름 이어갔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각 3% 전후 하락하며 은행 전반이 약세를 탔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2%대 하락, 포트폴리오 전반의 가치 조정에 따른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금리 민감 업종인 금융주는 연준이 추가 긴축 여지가 살아있다는 분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음 헬스케어 섹터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업종이지만 이번 장에서는 이마저도 방어력을 잃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존슨존슨, 유나이티드 헬스 모두 2% 이상 하락했는데요. 특히 고관세 정책이 의료 장비 및 제약 원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경우 연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진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비재와 유통 섹터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발언이 직접 타격을 준 건 바로 소비재인데요. 아마존은 무려 3% 넘게 빠졌고 홈디포와 테슬라에도 낙폭이 컸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산 부품 조달 불안이 확산되며 추가 조정이 이어졌고 아마존은 소비 둔화 우려가 함께 물류비 증가 부담까지 더해진 모습입니다. 반면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일부 대형 리테일은 소폭 반등하며 선방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 둔화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미디어와 플랫폼주도 기술주 못지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파벳은 고관세 리스크와 함께 광고 매출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3%대 하락이 있었고요. 메타는 고금리 여파로 기술 성장주 전반과 함께 약세를 탔고 넷플릭스는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에 눌리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재에서는요, 공급망 리스크와 트럼프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섹터 중 하나인데요. 원자재 쪽에서는 엑슨모빌과 쉐보론 같은 정유주도 유가 반등 기대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구리와 리튬 등 자원 관련주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로 다시 한번 공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섹터별 흐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섹터는 간밤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는 4%대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중국향 AI GPU 판매가 차단된 데다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 칩
910C를 다음 달부터 대량 출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AI 패권 경쟁 구도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이번 조치로 최대 55억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AI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관련 반도체와 데이터 인프라에서도 뻗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4%대 하락 보여줬고요. 다음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 출시를 연기한다는 소식이 밝혀졌고 또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가가 5% 이상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브랜드 신뢰도인데요. 현재 테슬라는 주행거리 조작 혐의로 미국 내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냉각하면서 5%대 하락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섹터에 있는 애플 보겠습니다. 구글은 올해 7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 계획을 밝혔지만 채널 파트너 고객의 절반가량이 클라우드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과잉 투자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생성형 AI 투자는 이어가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과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 등 윤리적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AI 섹터 같이 볼 텐데요. 네, 구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올해 7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 계획이 있었고요. 하지만 과잉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메타 역시 생성형 AI 투자 가속 속에서 콘텐츠 비용과 윤리 리스크 등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분야에 대한 과열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된 모습으로 3%대 하락 보였습니다. 다음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AWS의 임대 프로젝트가 일부 연기됐다고 보도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기술 섹터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주는 요인인데요. 이렇게 AI 섹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도입으로 다시 한번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유통주 살펴보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소비재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월마트, 타겟, 홈디포, 로스 등 주요 리테일 CEO들이 트럼프 측과 비공식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는 월마트입니다. 상품 수입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가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또는 마진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중 압박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마트 0.87%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타겟은 공급망을 아시아 등 여러 국가로 분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간밤 0.7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홈디포 보겠습니다. 홈디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주로 미국 내 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의존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세 영향보다는 소비 위축이 변수입니다. 특히 홈디포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주택 개보수 수요 반등 기대가 커지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소비재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비재 섹터에서는 코카콜라와 스타벅스 등 방어주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는데요. 코카콜라는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일정한 수요가 유지되는 전형적인 비탄력 소비재로 JP모건이 폭풍 속 피난처라 평가할 만큼 안정적인 실적 흐름 보였습니다. 실제로 간밤에도 약보합권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 내 회피 자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다음 스타벅스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북미 실적 부진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따른 보이콧 이슈, 영국 시장 내 손실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있었지만 배당 수익률이 15년 연속 3%로 이어가면서 장기 배당 투자자들에게 재조명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이 중장기 진입 구간이라는 리포트도 나오면서 1%대 약한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 나이키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나이키는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신발의 3분의 1켤레가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하는데요. 관세가 재도입될 경우 생산 단가가 오르고 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관세로 인해 EPS가 1.69달러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연간 실적 가이던스에도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주가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는 최근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관세 이슈가 단기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의 베팅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젯밤 하락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이슈 있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시장 전체 흐름과 다르게 어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6.61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2분기 가이던스도 EPS 7.03달러로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광고 기반 요금제의 가입자 수 증가와 콘텐츠 제작비 효율화가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고 무엇보다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실적으로 방어한 유일한 빅테크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1.5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투자자 사이에선 혼선을 불러왔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향후 기업 설명회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허츠 보겠습니다. 허츠는 간밤에 퍼싱스퀘어가 19.8%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장중 100% 이상 급등했다가 이후 6% 넘게 하락 마감하는 고변동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에크먼은 이번 투자를 통해 허츠를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수혜주로 지목했는데요. 자동차 관세가 부활할 경우 신차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에 따라 중고차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적 논리를 기반으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캐피털 원 보겠습니다. 캐피털 원은 350억 달러 규모의 디스커버리 인수안이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1%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번 인수는 단순히 두 신용카드사의 통합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플랫폼 확대와 고객 접점 확대 전략이 핵심 카드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1.4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M7 종목들과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